초등학교 3학년 10살인 첫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갈등이 심합니다. 좋은 엄마 되려고 육아서도 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좌절감이 생기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첫아이 임신했을 때 갓 입사한 회사 생활과 신혼 초의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친정어머니가 같이 키워주시다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인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로 복귀하는 시기였어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번 정도 주말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아이를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첫아이가 돌이 되었을 즈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서울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5달 정도 제가 키우다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첫아이는 다시 대전 할머니 집으로 가서 키우게 됐어요. 친정엄마와 아빠는 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3살쯤 어느 때인가부터 아이가 밤에 계속 우는 일이 거의 매일 계속이 됐습니다. 아이가 3살 때 저희 부부는 대전으로 옮겨서 친정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신랑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저는 서울로 KTX 타고 출퇴근을 했죠. 그 무렵에 밤에 깨서 막무가내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자책도 하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엄마와 놀고 싶어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졸립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아이에게는 뽀로로 비디오나 뿡뿡이 비디오 같은 것을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유순한 편이긴 한데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웁니다. 아이가 울 때 감정에 공감해주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도 아이는 무조건 울고 엄마를 때리려고 합니다. 10살인데도 아직 4살, 5살처럼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나요?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구슬리다가 결국은 매를 들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아이와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요. 아이와 한바탕 하고 난 뒤에는 저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제 자식인데 어떻게 품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하는 사연이에요. 사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사실 그 엄마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안 되니까 또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밤이면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엄마로서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네네. 힘을 못 내니까 조금 참아주다가 오래 못 참고 또 아이한테 화를 내고 악순환이 그러네요. 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이제 전적으로 돌보던 시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아이를 다른 분들이 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애착 실패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애착이라는 말을 요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애착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애착이라는 게 이제 있어야지 아이가 세상에서 자기가 살만하구나. 여기가 안전하구나. 여기 계속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거든요. 애착은 어떤 대상한테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이런 느낌을 아이가 언제 형성하냐면 30개월 이전에 형성합니다. 30개월이요? 그만 서너 살. 그렇죠. 서너 살. 우리나라 나이 서너 살. 그다음에 2돌에서 3돌 사이에 애착의 안정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무렵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애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한 6개월 지나서 돌쯤까지 되면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낯가림도 하고. 이게 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늘 돌보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늘 돌봐주는 사람이 아닌데 느끼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막 찾는 분리불안도 있고 그게 한 돌 무렵쯤 되면 결국 엄마죠 그게. 그게 엄마죠. 대부분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빠인 경우 늘어나고 있어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돌봐주다 보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막 이제 그때부터 막 힘을 씁니다. 가가지고 뭐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거 번쩍 드는 것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애가 뭘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기가
한 18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돼요. 좀 무리하는 시기네. 예, 좀 무리하는 시기죠. 그때 보면 아이가 신나가지고 아주 예, 얼굴도 예. 활기차요. 네. 네. 근데 18개월 지나서 두 돌 무렵까지 아이를 보면 막 그렇게 뭔가 하다가 엄마를 자꾸 찾다가 네. 하다가 갑자기 혼자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혼자.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애가 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그래요? 애착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놀다가 엄마를 바로 찾지 않아요. 네네. 엄마가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 음... 마음속에 있어서 엄마 없으면 어떡하지? 신나게 놀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엄마가 없어질 것만 가니까 돌아서 엄마를 찾아서 가거나 울거나 네네. 엄마를 부르거나 했는데 한 두 돌 무렵 되면 엄마를 찾지 않고 마음속 엄마를 떠올려요. 그런 다음 또 놀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길게 놀 수가 알아요. 있습니다. 아이가. 애가 이렇게 두세 살 때 혼자 놀다가 갑자기 두리번거리면서 이불 쪼가리를 입에다 물고 이 방 저 방을 뒤져요. 예. 엄마 있나 없나. 그건 엄마를 이제 많이 찾는 곳이고 네. 그게 조금 더 지나면 네네. 아예 찾질 않고 혼자 잠깐 생각하다가 또 놉니다. 또 놀고. 그게 이제 엄마를 갖다가 엄마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밖에 있는 존재였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괜찮아. 응? 잘하고 있어. 엄마가 너 옆에 있어. 이런 느낌을 자기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기를 우리 말로 그냥 내 안에 너 있어. 아, 그거네요. 그렇죠. 네. 자기를 달래주고 위안하는 존재. 그게 꼭 엄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자기 내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경우에는 예. 안심이 안 돼요. 뭘 하든지. 불안하죠. 아이는 그럼 누군가는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마음속에 시기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른 돼서도 형성이 잘 안 되면 네네. 어른들도 왠지 허무하고 네. 허전하고 자꾸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 나이에 들어왔던 엄마가 평생 가는가 봐요. 그 그러면. 나이 들어온 엄마가 평생을 가죠. 그게 평생 네. 가는데 물론 나중에도 네네. 그런 대상을 만나면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네네. 부인을 잘 만나서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내가 들어와 있어서? 아내 덕분에 생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아주 어릴 때 이게 형성이 가장 돼요. 기본이죠. 엄마하고 그렇죠. 가장 형성되는 기본이죠. 게. 네. 엄마든 아빠든 어떤 특정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과의 그런 충분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날 돌봐주는 사람인데 내면에 들어가서 네. 나가 된다는 거. 네,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편지 주신 이분의 아이는 그 시기에 좀 혼란이 있었겠네요. 이 편지를 자세히 일을 하셨다고 보시면은 하니까. 이 사연을 어머니, 보면 할머니와. 어릴 때 너무 여러 사람을 그렇죠? 거쳤어요. 보면은 한 달 정도 엄마가 키웠어요. 네. 근데 일을 하셔야 되니까 친정집에 갔다가. 외할머니가 키웠죠. 예. 외할머니가 쭉 키우다가 갑자기 돌 때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네네. 이때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냥. 왜냐하면 내가 이제 돌보게 됐으니까 잘 됐다. 네, 네. 내가 열심히 돌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때 이 아이에게 외할머니는 엄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딱 처음 생기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네네. 나에게 결정적이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듯한 사람. 응? 유일하게 내 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때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외할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아,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아이 입장에서는 네. 누가 갑자기 자기를 확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렇겠네. 주말마다 가끔 온 사람이. 침입자죠, 예. 침입자. 불안했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하고.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5달 만에 다시 일하러 나갔다고. 네네네. 네. 아마 그때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애가 왜 힘드냐면 저항했을 거예요. 다시 엄마 돌려달라고. 네네. 엄마 돌려달라고. 엄마 보고 싶다고. 네. 이런 어떤 이 행동을 하는 게 떼쓰고 네네. 잠 안 자고 자주 울고 그다음에 칭얼대고 이런 반응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그렇겠죠. 힘들고 예.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일이 편하다 해서 또 나가고 5개월 만에 일하러 나가셨어요. 할머니한테 가게 되고 그다음에 할머니한테 또 돌보다가 또 거기서 이제 또 동생을 낳으니까 이제 내가 키울 수 있겠구나 네. 하고서 또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네. 물론 데리고 와서는 이제 주로 동생을 열심히 보셨겠죠. 그렇겠죠. 동생이 네네네. 애기니까 그렇죠. 얘는 알아서 좀 잘해야지 생각하고 이 아이는 안정적인 엄마 관계를 형성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불안해요. 현실이 불안하고 이 엄마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이에요. 네네. 진짜 엄마라는 느낌이 얘가 정확히 안 들거든요. 엄마는 엄마인데 네네.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엄마는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밀착이 아니군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10살 된 아이가 예. 지금 약간의 그 불안한 증세가 있거든요. 예. 지금 시점에서 예. 이 아이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죠. 네네. 회복할 수 네.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성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꼭 네네. 모성애면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모성애가 왜 없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모성애를 타고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성애를 그렇죠. 네. 타고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모성애도 만들어져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딱 낳아서 아이가 이렇게 웃잖아요. 네. 싹 미소를 짓고 네. 두 달이면 웃습니다. 예, 두 달이면 씩 웃어줍니다. 예, 맞아요. 씩 웃어주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네네. 보통의 사람이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네네. 아 얘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예. 얘는 내 새끼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엄마도 예. 그런 감정이 이렇게 들게 애가 만들어요. 어. 막 어렸을 때 애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 너무 네. 예쁘죠. 어렸을 때 얼굴도 크죠. 얼굴 표정 변화도 아주 귀엽고 예. 그런 변화가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돌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예. 그걸 자꾸 경험하면서 엄마도 만들어져요. 네네. 엄마도 모성애가 계속 생겨서 얘를 내가 꼭 돌봐줘야 되겠구나. 네네. 네. 얘를 내가 언제든지 챙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모성애가 만들어지는데 이 어머님은 모성애가 지금 안 만들어졌어요. 네. 엄마도 실패한 거예요. 아, 애만 서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엄마도 실패해서 얘를 보면 뭔가 해줘야만 된다는 부담만 있어요. 가장 이쁘고 막 커나가 하루가 다르게 커나갈 때 그 모습을 못 보신 거잖아요. 못 보신 이분도. 거죠. 한 달 되면 외할머니한테 네. 가서 그 모습은 외할머니만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오면 울고 떼쓰고 잠 안 자고 침 흘려도 이쁠 때가 있거든요. 예, 야경증 보이고 막 이런 네. 시기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얘 예쁘고 얘가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모성애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 덜 들어요. 지금 둘째가 생기면서 더 그럴 거예요, 생기셨을 아마. 거예요. 그때. 네, 네, 네. 그렇겠죠. 왜냐면 둘째하고는 경험을 했으니까 네. 모성애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육아서도 있고 잘해주려는 마음은 있어요. 네. 만약에 둘째가 안 태어났으면 지금도 얘를 별로 안 돌보려고 할 거예요. 아. 이 사연을 보내시고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모성애가 생기셨어요. 네. 그렇군요. 생겨가지고 돌보고 싶은데 네네. 얘한테는 이게 잘 안 되고 안 돼요. 안 맞는 거죠. 얘는 또 그 애착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때를 쓰고 반항을 할 뿐 이게 불안정 애착의 증거죠. 아, 네네. 너무 뭐 안타깝네요. 엄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엄마한테 예쁜 짓을 하고 엄마의 네. 사랑을 받고 엄마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또 얘도 못 보이고 있어요. 네네.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어떻게 해야 단계였어요. 될까요? 네. 근데 엄마가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부담을 일단 더셔야 돼요. 잘하려는 마음.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불편한 마음으로는 잠깐 잘할 수 있어요. 네. 길게 잘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불편한 마음을 길게 잘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우선 자기를 돌봐야 돼요. 네. 기운 날 때 하면 됩니다. 애가 네. 때를 쓰고 난리를 피면 어떻습니까? 그냥 네. 놔두세요. 놔두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엄마가 애가 때를 쓰고 그러니까 잘 해주려고 해요. 처음에. 당장 급하죠, 그쵸. 마음이. 들어주려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잘안 들어주려는데도 되고. 계속 때를 쓰거든요. 예, 예. 네. 얘가 때 쓰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뭔가 나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받고 싶은 건 이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른들도 네네. 상대가 뭘 해줘도 계속 짜증 나잖아요. 예, 예. 받고 싶은 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도대체 넌 원하는 게 뭐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원하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르면서 뭔가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상태, 막연한 막연한 불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온전히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그 느낌이 예. 안 채워진 거거든요. 엄마가 해주니까 더 짜증나요. 네네. 뭔가 이게 아닌데 왜 이 사람한테 나 더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애가 네. 계속 짜증이나 때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이가 때를 쓰거나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편해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반적인 때하고 이게 좀 달라요. 네. 네. 일반적인 떼쓰기는 그냥 일반적인 떼쓰기도 진짜 갖고 싶어서 때 쓰는 갖고 거랑 싶을 때 다르다는 쓰는 거죠.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이 아이는 때를 써서 들어주면 네.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어. 이거 해주는데 아니면 이것도 싫어. 네네. 또 딴 걸 해주면 그것도 싫어. 이제 그러면 뭐 짜증이 나죠. 이제 짜증이 네네. 아니, 나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때를 찾는데 그게 아이에게 무관심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무관심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무관심으로 네. 사실은 비춰줘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지금 불안정한 엄마보다는 안정된 엄마가 네. 아이한테는 중요합니다. 눈에 많이 보여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눈에 보이고 눈에 많이 아이를 보이고.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아이를 그냥 관찰해야 돼요. 울던 어떤 모습을 보이던 그냥 너무 힘들 것 관찰하는 같아요. 게 근데 중요해요. 그렇게 쉽지 하는 않아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네, 제가 내 보기에. 마음을 그래서 편안하게 해야 된다. 예.
우선 자기부터 돌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육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스스로 육아 거죠. 에너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는 행동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애를 돌보고 있어야 돼요. 이 표정은 엄마는 자기 자신 표정을 못 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표정에서 다 나오는데 표정에서 다 나오는데 못 봐요. 우리 가끔 뭐 TV 프로그램을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네. 막 엄마가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이를 애썼는데 안 달라지다 TV 프로그램으로 틀면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지냐면 그게 카메라 효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카메라로 찍으니까 모니터를 해요, 엄마가. 네네. 네. 거기서 표정을 봐요. 아, 내가 이러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맞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엄마가 변하거든요. 네네네, 예. 맞아요. 엄마가 지금 표정을 못 봐서 그렇지 애가 짜증내기 시작할 때 표정이 굳어지면 달라지는데 걔는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올해 해보면 네. 그 엄마들이 자기 찍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충격을 먹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우리 모습 찍으면 얼마나 가관이죠, 가관이죠. 그로게스크할 거야, 아마.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주네요. 이 경우 엄마부터 내가 막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버리고 내 마음부터 일단 안정시키자. 혼자서 네. 안 되면은 사실 치료를 갖다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사실 엄마도 어떤 좀 충분한 어떤 네네. 안정감을 못 가지신 분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아이를 차분히 관찰하고 예. 아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줄 수 있을 때 그때 다가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뭘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해줘야 되냐. 저는 항상 그래요. 뭘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히려 네, 뭘 자꾸 하려는 것보다는 뭘 안 하느냐. 네. 아이한테 심각한 모습, 불안정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네.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예.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안기고 기대고 눕고 이런 순간이 생긴다. 그때 웃어주면 그때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이게 내 편이라는 변화가. 예, 예. 그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야 돼. 엄마 불안정해서 지금 못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작년인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나무처럼 가만히 있어라. 예. 그래야 새들이 날라 들어온다. 예. 나무가 해집고 다니면 새들이 도망간다는 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새가 날라고 대화도 되고. 나무가 해집는 거는 정말 무섭네요. 무섭죠? 예, 도움이 좀 됐으면 큰 좋겠습니다. 뿌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 갖다 놓는 무섭네요.